미군이 사용해서 실전에서 효과를 입증한 핵봇과 탈론, 그리고 개를 떠올리게 하는 빅독이라는 게 있는데요. 빙판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립소는 제일 멋있어요. 90kg에 그냥 막 날아다녀요. 한편으로 러시아에서는 권총을 쏘는 인간 로봇도 나왔어요. 로봇인데 진짜 권총을 쏴서 다 맞춰요. 근데 과연 이게 실전에 쓸 수 있냐? 기관총과 30mm 고속유탄 발사기로 무장한 플랫포르마 M. 러시아 물건이 실전에서는 좀 신통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갈 길이 멉니다. 우크라이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한테 요 몇 년 사이에 호되게 당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2018년부터 2.5톤의 무인지상 전투 차량인 팬텀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현재는 팬텀2 시제품이 나와서 시험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장 4.2m, 전폭 1.83m, 전고 1.2m, 무게 1.6톤이고요. 850kg의 짐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팬텀2 시제품에는 대전차 미사일인 스트로그나 P가 장착돼서 3km밖의 표적을 성공적으로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은근히 또 이쪽 분야의 강자예요.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이나 팔레스타인 국경지대 등을 정찰할 수 있는 무인 감시 차량 가디언을 운용 중인데요. 2012년부터 특히 가자지구 국경지대를 야간 수찰하고 있습니다. 360도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마이크 등을 갖출 수 있고요. 자세를 낮춰서 숨어있는 사람도 탐지해서 경고할 수 있고 103시간 동안 연속 순찰이 가능합니다. 보병이 간편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바이퍼라고 불리는 초소형 정찰 로봇도 운용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3km 밖에 있으면 굳이 무인형 로봇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무인형 로봇이라는 게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병력이 모자랄 때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도 해요. 군대가 가는데 로봇에 미사일 같은 거 싣고 가서 화력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 보고 그거를 싣고 가려면 정말 쓰러져 죽겠지만 로봇이 따라가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의 MUTT와 유사한 전투 로봇 체계를 개발 중인데요. 이게 특이한 게 프랑스나 영국, 독일 다 조금씩 연구 중이지만 에스토니아 업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실은 이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도 이 에스토니아의 전문 업체인 밀렘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공유 중이에요. 최근에 이 회사에서 타입 X라고 하는 무인 로봇 전차를 개발했어요. 뭐냐면 진짜 탱크같이 생겼어요. 탱크같이 생겼는데 사람은 안 타고 그 위에 포탑을 싣는다든가 뭐 로켓 발사기를 싣는다든가 레이더를 싣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많이 작은 소형 전술 무인 차량인 테미스, 이게 뭐 크기는 작지만 이것도 무인 총탑을 설치해가지고 적과 교전할 수도 있고 뭐 무상자를 실어날 수도 있고요. 실은 프랑스에서도 이 테미스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인 바 있어요. 이 타입 X 로봇 전투 차량 위에는 벨기에의 존 코커릴이라는 업체가 만든 무인 원격 조종 총탑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총탑에는 25mm 기관포 아니면 30mm 기관포,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2개를 탑재할 수 있어서요. 이거를 원격 조종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최근까지 견마 로봇이라고 다족보행 로봇을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다음에 무인 전투 차량도 지금 몇 종류 시제품이 나와가지고 국군의 날 퍼레이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행사에 공개된 바 있어요. 최근에 DX 코리아라는 그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도요, 현대 로템에서 HR 셰르파라는 다목적 무인 차량을 공개했는데요. 최대 속도 30km에 무게 1.8톤, 조그만 경차 정도 크기예요. 리튬 배터리를 이용해서 구동되는 전기 구동 방식으로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면 보조금 나오나요? 근거리 및 원거리 통제 장치를 통해 원격 조종 가능, 그리고 차량 앞에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등의 자율주행 기능도 탑재됐고요. 무기를 탑재, 화력 지원도 가능하고 뭐 부상병 후송, 뭐 화생방 탐지, 지뢰 탐지 등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한화도 비슷한 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한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방산 분야 투자를 늘리는 상황이라 사륜형의 무인 전투 차량을 이번 DX 코리아 공개를 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셰르파보다 조금 더 작은 거고,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많이 비슷해요. 결국 뭐 방향성이라는 면은 비슷한 거죠. 롤스턴 다이나믹스나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무인화에서의 전력 차이도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봐야 되는 게, 같은 세대의 재원표상 비슷한 성능을 가진 무기들이 나온다 쳐도 막상 실전 붙어보면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 분명히 갈리거든요. 중동전 같은 경우도 3차, 4차 중동전 당시 사실 이스라엘군과 아랍군 사이에 무기의 성능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고
부분적으로 아랍군이 우세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싸워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군이 이겼습니다. 재원표상으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경우에도 재원표에 보이지 않는 성능들이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뭐 쓰는 사람들의 숙련도의 문제도 있고 어느 무기는 저 무기보다 뭐 조준 장치가 더 좋아가지고 조준이 잘 된다든가 뭐 안에 탑승한 사람이 덜 피곤해서 더 효율적으로 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명히 무인 무기들도 어떤 뭐 재원표상에 표시되지 않는 어떤 장단점들이 생겨가지고 실전에서 그게 승리와 패배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다만 지금은 그게 워낙 초기다 보니까 그게 딱 서로 비교가 뚜렷하게 안 돼서 그런 것뿐이죠.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족보행 로봇이나 뭐 사족보행 같이 다리로 움직이는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차량형 무인 전투 로봇들이 조금 더 고도화 정예화되고 가격이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용화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재원표상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보다 어떤 실용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고장이 덜 나고 오류가 덜 생기고 특히 지금 이 원격 조종 로봇들의 문제가 전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통신이 되느냐거든요. 잘 조종하고 있다가 갑자기 끊어져 버리면 이거 뭐 다운되고 뭐 통신 끊기고 그러면 완전히 이건 뭐 낙동강 오리알 그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이제 고민도 해야겠죠. 그냥 재미삼아서 한 15년 정도 후에 예. 지금 만들고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숙성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예. 어느 지역에 전쟁이 발발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싸우게 될까요? 15년 뒤면 사실 뭐 완전히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뀐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연구가 개발해서 실용화 직전에 있는 것들이 그때쯤에 실용화 될 거고 그러면 설령 그때도 보병이 들어가고 사람이 탄 전차나 장갑차가 들어간다 그래도 그 숫자가 많이 줄을 거예요. 그리고 줄어드는 만큼을 쉽게 해서 전투 로봇들이 대체를 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위험할 상황 같으면은 선진국들 같으면 아마 이제 사람보다 로봇을 먼저 들이밀어보는 그런 경향이 점점 시작될 거고 다만 돈이 없는 나라는 로봇은 뒤에 놓고 사람이 앞에 간다든가. 로봇 아까워서. 그렇죠. 설마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하여간에 참. 최근에 유튜브에 되게 좀 희한한 영상이 좀 올라왔어요. 아. 처음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었다. 그 로봇이 정말 인간이랑 같이 맞붙는데 전혀 이질감 없는 예. 그런 전투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보셨어요? 예, 봤어요. 그거 메이킹 필름도 봤거든요. 그 로봇이 실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합성한 거, CG로 합성한 거예요. 그거 순전히 100%. 근데 나중에 만약에 예. 정말 이족 보행 로봇이 나온다면 예. 실제로 일반 그 구병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고 기대해도 되나요? 아니, 그게 참 예측이 쉽지가 않은 게, 이 이족보행 로봇이 얼마나 사람만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안정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과연 이족보행 로봇이 꼭 필요하냐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 계단을 올라가든가 이런 거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바퀴가 달린 걸로 못하는 일도 사족보행, 육족보행 로봇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걔들 다 사람 지나가는데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족보행 로봇보다 사족보행 로봇이 훨씬 안정적이고 기술적으로도 구현이 더 쉽고 제 개인적으로 이족보행 로봇이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사람을 대체하고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마디로 이제 전쟁터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봐요, 저는. 몇 년 정도만 더 있으면 이제 진짜 전선에 투입되지 않을까. 아직 제식 장비는 아닌 상황인데 곧 군의 제식 장비 중에 하나로 포함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인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인기도 전투 로봇이거든요. 어떤 개념으로 보면은 하늘에서 쓰는 게 제일 먼저 실용화가 됐고 근데 그게 무장을 달 수 있다는 개념이 처음 나오고 그걸 실제로 적용화까지 한 10년이 걸렸어요, 얼추.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무장을 달고 공격할 수 있는 무인기의 개념은 벌써 베트남전 때 나왔다가 기술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2002년까지 기다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로봇 같은 경우도 기술이 발전하는 거에 더해서 실용화가 근접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몇 년 안에는 실용화 될 것 같아요.